경북의 또 다른 사립대학교. 이 대학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 대학. 2009년 수감 중이던 설립자 대신 아내가 총장에 취임하며 다시 족벌 경영이 시작됐습니다. 운영 자금이 바닥나 임금 체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찰을 어쨌든 학교도 모르고 우리도 월급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재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보수 규정을 개혁을 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임금 체불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 명세서조차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밀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70개월. 명월수로 한 70개월. 네. 6년 체불인가? 1억 조금 넘은 거밖에 모르겠어요.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아. 월급도 220만 원밖에 안 돼서. 학교 부실 운영으로 말썽이 된 김일륜 씨는 전문대학 이외에도 기초대학교와 실고등학교를 갖고 있으며 12대와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운영하고 있는 기초대학교는 학교 부실 운영 등으로 지난해 학내 분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설립자 일가의 오랜 경영 비리로 경영부실 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끝내 떼지 못했습니다. 국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국가 지원도 대부분 끊겼습니다. 피해는 학교 구성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제자의 가게에서 주방에서 일을 좀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실까봐 부끄러워서 안에서만 일을 하셨대요. 안에서만 일을 했는데 이제 대중음식점이다 보니까 대리를 부르는 상황이 됐는데 대리를 오셨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교수님하고 대리로 오신 분하고가 같은 학교 소속 교수님인 거지. 미치겠더라는 거지. 그렇죠. 예. 다 숨기고 일하셨어요.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 듣고 제가 참, 야 이게 참. 저도 솔직히 기술이 좀 있어서 사람을 실어놓는 게 있어서 11시까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 또 교수랑 우리 여기서는 교수이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런 일을 한다든가. 그럼에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저 살겠다고 학생들 팽개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수님들마다 개개인이 사정은 다 다르시겠지만 제일 큰 거는 학과에 학생들이 남아 있으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하지만 수업은 자주 멈춰섰고 그 공백은 학생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등록금을 내는데 교수님은 월급을 못 받으셨다고 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교수님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수업 중간에도 교수님이 바뀌어가지고 3학점짜리 과목 교수님이 3번 바뀌었어요. 처음에 맡으셨다가 뭐 한 1개월 하다가 가시고 그러면은 다음 오시는 교수님이 못한 이 수업까지 보강을 하면서 진행을 쭉 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졸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대학이 교육의 터전이 아닌 설립자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됩니다.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 그 주인은 누구여야 할까? 사립대학은 개인 것인가 공적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항상 모호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례 결정문은 이건 개인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정부에다 손 벌릴 때는 공적기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간섭을 할 때는 이건 개인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립학교가 처음에 출연을 해서 학교를 세웠지만 사실 학교 꾸려가는 거는 학생의 등록금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금이 압도적이거든요. 사립학교 법인에서 사실 사립대학의 운영에 거의 돈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70년, 80년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건 법입니다. 기본을 만들자. 누구도 논란이 없는. 그렇게 해야지 질서가 잡힙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는 교비 108억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교육부는 우리 대학을 취업률이 낮다고 구실대학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횡령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설립자 부부의 처벌이 확정되기 직전 이번엔 아들을 부총장으로 세웠습니다. 계실까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나 저랑 얘기하시죠. 설립자의 아들 현 부총장을 만났습니다. 부총장님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방송사에 되게 좋은 감정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제 저희 정시 모집 딱 시작한 첫날에 방송 터뜨려가지고 저희가 엄청 피해봤거든요. 아, 제정신입니까 그게? 3년제 저희 3년제잖아요. 그러면 3년제 안사예요. 그 한 해 애들이 3년 동안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100명, 50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분들 덕분에 150명 들어올 거 50명 들어왔거든요. 금액적으로 환산해도 그게 얼마인데. 저 설립자님 아들이 있거든요. 설립자가 가져가는 게 있나요? 설립자님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실형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가 계신데 들어가시기 전까지 책 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전 학기 1학기까지 21학점 강의하셨어요. 무슨 왜 회계사 회계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회계사님들이 많이 안 계세요. 저희가 학교 상황이 많이 어지러워지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아있던 분들까지마저도 다 지금은 이제 학교가 시끄러워지니까 그만두신 거거든요. 실제로 설립자는 구속 전까지 전공 강의를 해왔습니다. 앞선 유죄 판결로 교원 자격을 상실한 그가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었을까? 아내의 이름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강의는 설립자 본인이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법적으로 전임 교수는 일주일에 9시간이 책임 시수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 9시간이 그냥 딱 9시간 강의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뭐 별거 아니에요 싶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보통 한 3배 내지 4배의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당 9시간이면 일주일에 이제 한 40시간 가까이 이제 어떤 그 근로의 투입이 되어야 이제 그 수업을 어떤 수준의 이제 질을 유지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당 30시간이면 슈퍼맨인 거죠. 교육부의 반복된 시정 요구에도 설립자는 5학기 연속 강단에 섰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이제 수업하는 거를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그 동영상을 또 학교에 공급하고 학교에 이제 동영상 공급 대가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많은 수업을 하는 거죠. 그냥 개인 교육, 공익성에 있는 교육 사업이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 설립자는 자신의 강의를 촬영해 동영상을 제작한 뒤 다시 학교에 되파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한 바 있습니다. 편법을 넘은 탈법. 누구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건 학교가 제국이죠, 제국. 남편은 설립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인이 총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집행유예 할 때마다 서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설립자가 뭐 동영상 회사의 오너였다가 총장이 이제 부인이면 그 문제가 생기면 이걸 바꾸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아들들이 부총장. 학교니까 공공성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개인 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체이고 개인의 이제 사금고 역할을 하는 그 학교의 돈을 그냥 죄책감 없이 그냥 빼는 거죠. 참여정부의 4대 개혁 입법 과제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 개정. 진입을 시도하는 한나라당 측과 이를 막으려는 열린우리당 측의 힘겨루기입니다. 밀고 밀린 지 1시간 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미 의장석 주변에 인해 장막을 쳤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가결됐지만 사립학교법 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의 핵심은 이사회의 그 어떤 불투명한 운영 때문에 사학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개방 이사를 넣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과된 내용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 이사로 하기로 하고 또 그 이사장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학교 교원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학교의 교장이나 총장을 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사학법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까지 감수하며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원외 투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서울거리로 나섰습니다.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투쟁과 우리 아이 지키기라는 이름으로입니다. 그들이 날치기 한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고 헌법 정신마저 날치기 했습니다. 내일 모레도 계속하고 금요일에는 사학단체들과 연합해 당시에 박근혜 대표는 국회 등문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투쟁에 들어가고 하니까 당시에 정부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친인척 조항 이런 것들을 원래 상태로 돌려버리고 말았던 거죠. 2005년 개정안은 이사회의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한 개방 이사제 등 족벌 사학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법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여야 합의로 주요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시 사학재단의 재량이 넓어졌습니다. 사실상 200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서 이제 좌절이 됐고요. 그 이후 지금 사립학교법은 지금 50여 차례 넘게 고쳤어요. 누더기 상태예요. 예. 그래서 사실 사립학교법의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습니다. 한때 약간 고쳤다가 다시 또 원위치하고 등등등 해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